우리가 이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겠지만 어떤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본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정확한 해석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 수능의 난이도가 어떠냐? 수능의 난이도는 사실 독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일단 어휘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해력은 말이죠, 그냥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되지 않아요. 어울리 안 돼. 왜? 어휘력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는 단어인데 단어이지만 그 뜻이 아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문맥, 문맥으로 단어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휘력은, 내가 만약에 기본 어휘가 약해요. 만약에 기본 어휘가 없다. 기본 어휘력이 없다. 예를 들면 뭐 3,000단어다, 5,000단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 어휘가 없으면 기본 어휘는 물론 해야 된다. Of course. 그죠? 그러나 이 어휘력은 결국에 뭐냐? 독해를 많이 하면서, 그죠? 경험으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수능 난이도 맞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문장 구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를 모르면 우리가 이것을 구문 독해라고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문장 분석이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 다 이게 같은 맥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일단 문장 구조가 어렵다는 얘기고, 문장 구조가 파악되지 않으면 일단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뭐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문법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 문법 지식은 과거에 비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문법이 100이라면 지금은 한 20 내지 30%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예전의 문법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법이 목적이 아닌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즉 도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장 구조는 즉 문법은 독해를 위한, 독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젓가락이나 숟가락질 같은 거예요. 즉 그저 독해용 도구이기 때문에 문법인 목적인 공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을 독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적인 이론이 바로 이 구문독해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1차적으로 구문독해 이론을 갖추라. 물론 그 전에 문법이 필요하겠죠. 또 구문독해 이론이 갖춘 상태에서 독해를 해야 어휘력도 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참 이 수능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정확한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답을 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참 희한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해, 저놈 영어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답은 진짜 잘 찍어.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응하는 유형별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이 스킬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능은 크게 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첫째, 해석만 되면 답을 찾는 경우. 두 번째, 해석은 당연히 돼야 되지만 조금 본문을 대조해 가며, 이게 본문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대조해 가며 확인해야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해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해석은 당연히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경우죠. 그죠? 그런 게 순서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엉뚱한 문장 찾기 이런 것들은 스킬 없으면 솔직히 답을 내도 찝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이런 겁니다. 해석도 됐어요. 그런데 답을 도저히 못 찾아. 답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론 문제 유형이죠. 바로 이게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본문의 내용, 다시 말해서 해석이 됐다는 얘기는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답은 일종의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으로 찾아야. 자,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언론에 그런 게 나왔었죠? 미국의 대학생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척척 들어맞추는 그 수능 문제를 못 풀더라.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니까 아무래도 해석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석을 한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수능을 잘 보는 것은 바로 이 해석은 되더라도 답 찾기가 너무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결국엔 결정적인 고득점에 영향을 준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만점을 맞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만점이 안 되더라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저학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된 학생들이 절대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의 경우는 4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4개 틀리면 2등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절대평가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귀족과 or not 결정하는 겁니다. 귀족은 뭐냐?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귀족은 1등급을 만난 학생입니다. 그러면 or not은 뭐냐? 2등급 이하죠. 그럼 왜 귀족이란 말을 쓰냐? 보세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스카이는 물론이고, 그죠? 스카이는 물론이고, 인서울, 스카이 플러스 인서울, 소위 말하는 몇 대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영어 1등급만 원서를 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신분을 결정하는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른 과목 다 잘 봤어도 아주 이렇게 안 될 수 있지만 현재 예상이 이래요. 잘 봤어도 영어가 2등급이면 그죠? 원서를 못 내. 그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인서울을 못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관련된 체계적 학습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내신도 잘 봐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1단계 그리고 2단계를 거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어휘력이라든지 문장 구조 또 그에 대한 문법 연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스킬이라고 하는 이
박자가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선생님과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